시대를 대변하는 보수의 아이콘 윤창중이 쓴 두 권의 책 피정 2017년 12월 구매에 관한 문의는 010-8881-4649 010-8881-4649 도서출판 윤창중 칼럼 세상으로 전화주세요.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프십니까? 오늘이 2017년 3월 12일 박근혜 대통령이 오후 7시 16분 대통령직에서 파면을 당하고 청와대를 퇴거해서 강남 삼성동 사저로 들어가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참으로 처참한 몰락을 지켜본 뒤 방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참으로 비운의 대통령이 되어야 말았습니다. 대한민국 쓰레기 언론과 야당, 새누리당 내의 비박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졸개들, 그리고 민노총, 전교조를 비롯해서 친북, 종북, 반미 세력이 똘똘 뭉쳐가지고 4개월여 동안 총공세를 펼친 결과 대한민국 사법부의 최후 보루라고 하는 헌법재판소마저도 그들의 무자비한 인민재판과 마녀 사냥의 손을 들어주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이러한 국난, 난세, 처참하게 무너진 박근혜 대통령의 참혹한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국민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보는 오늘 저녁입니다. 오늘이 박근혜 대통령이 4년 14일째 임기가 되는 날이라고 하죠. 그렇다면은 임기가 채 1년도 남지 않은 그야말로 임기말 대통령을 이렇게 파면을 시키고 쫓아내는 것이 진정으로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느냐.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사법부 말하자면 검찰 수사도 마무리되지 않았고 검찰 수사가 중간 수사라는 급조된 결과만을 놓고 대한민국의 쓰레기 언론, 좌익 언론 모두 좌익이 돼버린, 모두 좌익의 개가 돼버린 언론이 만들어낸 그 의혹 덩어리를 갖고 탄핵을 시킨 국회, 그리고 이 국회의 손을 들어준 헌법재판소, 또 여기에 열광하는 국민들, 광화문 내거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참수형에 처해야겠다고 단두대를 갖다 놓고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쳐넣는 그 장면을 연출하는 그 잔악한 국민이란 이름의 무리들.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대통령이라는 국가 최고 권력자가 임기를 1년도 남겨놓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참으로 무자비한 인민재판, 마녀 사냥 끝에 박근혜라는 여성 대통령을 파면시켜서 자신이 살던 삼성동 사저로 돌아가게 만드는, 좀 심한 표현으로는 처박아 넣어버리는 그런 대한민국 국민들의 잔인하고 잔혹한 인간성, 국민성에 대해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것은 워낙 졸지에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삼성동 사저는 지은 지가 30년도 훨씬 넘는 그러한 집이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개보수를 하려 해도 이틀 정도, 3일 정도는 걸려야 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자마자 청와대에서 퇴거해 삼성동 사저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야당에서 빨리 퇴거하라, 빨리 꺼져버리라는 거죠. 꺼져버리라고 그 압박을 가하면서, 또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승복하라, 그리고 국민에게 무릎을 꿇어라, 이렇게 빨리 방 빼고 사과하고 승복하고 이렇게 압박하고 닥달하는 그러한 야당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그 국민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를 포함해서 제가 크게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저녁, 반성하는 밤으로 삼으려 합니다. 현재 대선 후보 중에 국민 지지도 1위를 달린다는 그 문재인 씨가 탄핵을 당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조금도 인간적 고려나 배려를 하지 않고 봐주겠다,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이는 모습을 놓고서 글쎄옵시다.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종국에 될지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입니다만, 그런 사람이 자기 대선 후보 중에 지지도 1위라는 사실은 저를 슬프게 합니다. 만약에 그가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 그가 펼치는 정치 역시 잔인하고 잔혹한 정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한
오늘 저녁입니다. 문재인 씨로 말할 것 같으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이라는 비극적 사건을 지켜본 사람입니다. 문재인 씨는 정치인의 말로 정치인의 운명이라는 것이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험을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비극에 대해서 조금도 인간적 따뜻함을 보이지 않고 박정하게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치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지지도 2위를 달리고 있는 안희정 역시 박근혜 대통령이 승복하고 국민에게 사과하고 빨리 청와대를 떠나라 이렇게 압박하는 대열에 앞장서는 모습을 볼 때 이들이 펼치게 될 대한민국 정치 역시 싹수가 노란타, 비관적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비록 평정심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웃음을 띠는 그러한 표정을 잊지 않았지만은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그 엄청난 시련에 빠져 있을 때에 그야말로 코빼기로 보이지 않았던 친박계들이 나타나서 박근혜 대통령을 사제에서 이렇게 맞이하는 모습을 연출하는 정말 침이라도 뱉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토록 어려울 때에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던 청와대 비서실장들, 구체적으로 이름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비서실장들, 그리고 친박계라고 자부했던 사람들, 그들이 그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정말로 쥐새끼처럼 숨어들 있다가 박근혜 대통령에 관한 문제가 전혀 논란의 소지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그 장면에 나타나서 마치 끝까지 의리를 보이는 그러한 의리를 보이고 있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는 참 그들의 모습이야말로 가증스러움의 극치다. 저는 이렇게 참 단상이라 할 수 있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자리에 나타난 사람 중에 김진태 의원은 제가 태극기 집회 장소에서 조우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 김진태 의원의 초지일관, 변함없이 일관되게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고 대한민국 헌정 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좌파 세력, 심지어 자유한국당 안에서도 왕따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절개를 지킨
김진태 의원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감사의 뜻을 또 동지애를 표시하고 싶습니다. 김진태 의원 참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돌아와서 과연 어떤 행보를 보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저의 생각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대해서 저는 결코 박근혜 대통령이 세상에 존재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헌재 판결, 그에 앞선 국회의 탄핵 의결에 대해서는 조금도 승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이라는 소위 말하는 헌법재판소의 표현에 의하면 사인, 최순실이라는 개인과 국정 운영에 대해서 상의를 했다는 것이 과연 대통령의 임기를 중단하고 파면시켜야 할 정도의 위중한 범죄였느냐.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했다? 이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보통의 상식만이라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헌법재판소의 폭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기회주의의 전형이고 법이라는, 헌법이라는 미명 아래 일부 세력에 의해서 매도당하고 있는 국가 원수 최고 권력자에 대한 만행인 것입니다. 테러 차원을 넘어서 이것은 암살에 가까운 헌법재판소의 폭거라고 저는 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박근혜 대통령이 왜 수용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야당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통합에 나서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이렇게 난도질하고 생매장하고 암매장 해놓고서 그 살인을 당한 사람에게 용서하고 통합해 나서야 된다라고 말하는 당신네들의 그 양심, 그 상식에 대해서 저는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정치인 것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야당에서 대통령 후보가 되어 이 나라 다음 대권을 장악하겠다는 문재인이나 안희정이나 이재명 씨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싶습니다. 정치인의 운명이란 것은 결코 하루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한 여성 대통령을 향해 퍼붓고 있는 이 저주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삼성동 사저에서 낙담하거나 좌절할 여유도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삼성동 사저에 들어가면서 지었던 그 미소 그대로 담대하게 이 시련을 뚫고 나가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파면을 당하는 그야말로 비운의 대통령이 되고야 말았던 그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대한민국에서 암약하고 있던 좌익을 건드린 후과를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좌익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 후과를, 그 대가를 박근혜 대통령이 겪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한민국 언론은 좌익의 개입니다. 1980년대 위수동김, 위대한 수령 김일성 수령, 김일성 동지라고 자신들의 정신적, 정치적 위대한 스승으로 김일성을 숭상했던 주사파 운동권 출신 학생들이 지금 대한민국 언론계를 모두 간부 자리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조선일보를 비롯해가지고 모든 신문과 방송과 종편의 간부 자리를 석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자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애숭이 병아리 기자부터 위에까지 모두가 대학교 학창 시절에 운동권 주사파 의식화의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이야말로 자신들이 타도해야 할 이승만 대통령의 후예이고 박정희 대통령의 후임 대통령이자 딸인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언론계를 비롯해서 사법부, 문화계 모든 분야에 들어가 있는 이 좌익 세력, 당연히 정치권에 들어가 있는 과거 운동권, 주사파, NLPD 계열의 그 악랄했던 공산주의 사상에 그 오염이 된 그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한 세력들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 사태의 본질인 것입니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이석희를 구속하지 않고 북한에 퍼주기를 하고 북한의 핵 개발은 일리가 있다고 노무현처럼 북한 김정은, 김정일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북한의 마구잡이로 퍼주는 김대중의 햇볕 정책의 계승자 노릇을 하고 개성공단을 폐쇄하지 않고 금강산 관광을 계속 중단시키지 않았다면 과연 이런 대가를 치르고 있겠습니까? 이들 세력, 박근혜 대통령이 건드렸던 좌익 세력의 총권기, 그 총권기에 의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무참하게 무너진 것. 그것이 이번 탄핵과 국회의 탄핵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알아야겠습니다. 그런 좌익 세력의 총권기에 냉정히 말하면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이번에 패배한 것입니다. 그 패배한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박근혜 대통령이 왜 이 같은 시련을 겪게 됐는지 그 배경을 정확히 알아야겠습니다. 우리 태극기 자유민주주의 국가 중심 세력이 들고 일어났지만 이들 좌익 세력의 총궐기를 막지 못한 그러한 역부족을 우리는 또 인정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좌익을 건드렸던 대통령은 모든 대통령이 다 불행한 말로 불행한 최후를 맞이했지만 가장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산업화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주의 세계에 맞서 이 나라에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세워서 대한민국이라는 간판 아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도입하면서 반공을 국가정책의 최고 목표로 내세우면서 공산주의 세력에 맞섰던 초대 건국 대통령,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한반도 남쪽에서 공산주의 정권을 세우는데 실패했던 세력의 반격, 그 세력과 그 후손들에 의해서 아직까지도 태어나서는 안 되는 건국 대통령으로 생매장되고 있는 이 현실, 그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겠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경우야말로 기본적으로 반공을 국시로 했던 것은 물론이고 공산주의 세력이 도저히 침투할 수 없도록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성공시킴으로써 공산주의 세력의 입장에서는 정말 천추의 한을 남긴 바로 그 장본인이 박정희 대통령이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은 좌익과 영합하고 편승했던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서 아침 이슬 불렀다고 하면서 광화문 소고기 촛불 난동 세력에 굴복하고 중도 실용이라고 표현했던 정권의 이념적 스펙트럼을 중도 실용, 더 정확히 말하면 좌클릭하면서 김정일이가 천안함을 폭침시키고 연평도에 무자비한 폭격을 가했음에도 어떤 보복도 하지 못했던 겁쟁이 정권과 달리 바로 박근혜 대통령은 이석기를 구속하고 통진당을 해산시키고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사드 배치를 강행했기 때문에 바로 좌익의 총궐기 앞에서 무너진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우리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지키지 못한 것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들고 일어나자고 했지만 과연 대한민국에서 보수 우파라는 이념적 스펙트럼을 갖고 살아가고 계시는 국민,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한다고 주장하는 국민, 이들 모든 세력이 과연 100% 들고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결지에 탄핵을 당하고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파면 조치당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바로 이승만 대통령, 초대 건국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이어 세 번째 박근혜 대통령은 좌익 세력에 저항하다가 그들의 반격으로, 그들의 총권리로 인해서 무참하게 무너진 대통령으로 저 윤창중은 기록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록돼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 이 엄동설안을 뚫고 광장과 거리로 나왔던 수많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해외 애국 동포 여러분에게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퇴거해서 사저로 돌아가는 처참하게 몰락한 대통령의 뒷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관자적 자세로 대한민국의 이 난세를 지켜보고 있는 많은 국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나라가 있어야 여러분의 생명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재산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국과 산업화에 혜택을 입은 사람들, 더 많이 배우신 분들, 더 많이 갖고 계신 분들,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자유민주주의 시민 진영에 진정으로 참여해 주셔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처참한 몰락, 그 뒤를 지켜보았던 많은 국민 여러분과 해외 동포 여러분에게 참으로 작은 위로의 말씀이라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시대를 대변하는 보수의 아이콘 윤창중이 쓴 두 권의 책 피정 2017년 12월 구매에 관한 문의는 010-8881-4649 010-8881-4649 도서출판 윤창중 칼럼 세상으로 전화주세요.